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회복과 성장을 대주제로 그동안 달려온 일정을 돌아보는 동시에 앞으로의 목표도 제시했습니다. 무엇보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굳건한 저력을 믿고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향해 담대하게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육군 1기갑여단 번개대대가 어제 강원도 철원군 문해리 훈련장에서 동원훈련과 연계한 포병 실사격 훈련을 가졌습니다. 장병들을 비롯해 동원예비군 60여 명이 참여한 훈련은 전시 전환 절차와 전투기술 숙달에 초점을 맞추고 오늘까지 진행됩니다. 공군 11 전투비행단이 어제 대구기지 유류보급소에서 대형 화재 상황을 가정한 한미연합 유류화재 진압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훈련엔 부대 소방구조중대와 미군 8물자관리대대 소방중대 장병들이 참가했습니다.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국군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1일 KFN 뉴스 시작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았습니다.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통합 메시지를 강조하며 전방부대 방문과 한미 한일 정상회담, 방상외교와 군 지휘구조 쇄신까지 쉼없는 국방 안보 행보를 이어갔는데요. 그 100일의 기록을 돌아봤습니다. 윤현수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월 4일 취임 선서에서 모두의 대통령을 강조하며 국민 통합을 동력으로 삼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 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취임 열흘도 안 돼 전방 육군 25사단을 찾아 장병들을 격려한 이 대통령은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 상태를 만드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며 강한 안보 의지와 평화 비전을 동시에 천명했습니다. 6.25 전쟁 75주년 기념식에서는 참전 영웅들의 희생을 기리고 다시는 전쟁의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이루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광복 80주년 경축사에서는 독립유공자 예우 확대와 함께 분열과 배제를 넘어 연대와 통합의 정치 문화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 주권이 온전히 실현되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향해 함께 손잡고 나아갑시다. 외교 무대에서도 안보 행보가 이어졌습니다. 8월 23일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셔틀 외교복원과 안보협력 강화를 약속했고 이어진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연합 방위 태세를 고도화하고 확장 억제 실행력을 높이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미일 안보 공조를 재확인하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철저한 대비 의지를 밝혔습니다. 국방부도 더욱 다져졌습니다. 7월 25일 취임한 안규배 국방부 장관은 지난 8월 서해 최전방 해병대 2사단을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며 실전적 훈련 강화를 당부했습니다. 해병대 특수수색여단을 찾아 작전 태세를 점검하고 전투 감각을 훈련으로 체득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한 방울 한 방울 흐르는 이 땀방울이 여러분들이 이제 살리다고 피가 되고 또 이것이 대한민국 발전의 원동력이자 여러분들의 삶의 자양분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K방산 외교 성과도 이어갔습니다.
안 장관은 지난달 폴란드 방문해서 K2 전차 수출 협력을 진전시키며 K방산의 위상을 높였고 서울 안보대화에서는 나토 회원국을 비롯해 몽골과 크로아티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각국 국방장관들과 국제안보 현안을 논의하며 한반도를 넘어선 평화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했습니다. 지난 9월 2일에는 대장으로 진급한 7명에게 삼정검 수출을 직접 수여하며 국가에 충성하고 직위에 충성하는 군이 되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을 맞아 국민에게 신뢰받는 첨단 강군을 강조하며 통합과 쇄신, 안정적 국정 운영 의지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KFN 뉴스 윤여수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 내용은 박인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시작한 이재명 대통령. 모두 발언에서 지난 100일의 시간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지난 100일을 짧게 규정하자면 회복과 정상화를 위한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대통령은 민생 경제를 비롯해 외교 안보, 민주주의 등 사회 전반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남은 임기는 도약과 성장의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혁신 경제로 진짜 성장을 추진하고 모두의 성장을 이루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외교와 한반도 안보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실용 외교를 통해 세계 속에서 우뚝 서고 국민의 평화로운 일상을 굳건하게 지켜내겠습니다.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도 지속하겠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통합의 정치, 통합의 국정을 강조했습니다.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약속을 다시 새겼습니다. 대한 국민들의 굳건한 저력을 믿고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향해 담대하게 나아가겠습니다. 취임 이후 두 번째로 연 기자회견. 이 대통령은 회복과 정상화를 바탕으로 도약하고 성장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KFN 뉴스 박인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최근 발생한 군부대 사고와 관련해 사고 경위를 철저히 조사해 원인을 밝히고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장병들을 위한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SNS에서 이같이 밝히고 부상 장병과 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국가는 훈련 중 부상당한 군인의 치료와 그 가족의 돌봄을 책임질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정부 차원에서도 재발 방지와 안전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날 경기도 파주시의 한 육군 포병부대에서 비사격 훈련 중 모이탄 폭발 사고로 장병 10명이 다쳤고 같은 날 제주 서귀포시 소재 공군부대에선 예비군 훈련 중 연습용 뇌관이 터져 예비군 등 7명이 다쳤습니다. 지난 8일 막을연 2025 서울 안보대화의 모든 일정이 끝났습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영내 안보 협력 증진을 위한 사흘간의 일정을 이태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025 서울 안보대화의 대단원은 2개의 특별 세션이 장식했습니다. 각국의 국방안보 전문가들은 세계 핵질서의 위기와 첨단 국방을 위한 인공지능 시대의 민군 협력 방안에 대한 발표와 토의를 진행했습니다. 올해 서울 안보대화는 지정학적 도전의 극복을 주제로 협력을 통한 평화 구축 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빈틈없는 대비태세로 군사적 긴장 완화와 북한 비핵화를 추진해 나갈 거라고 밝혔습니다. 대한민국은 강력한 억제력과 빈틈없는 대비태세를 바탕으로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병행하는 투트랙 접근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어 국민이 신뢰하는 첨단 강군 건설을 국방의 비전으로 추진하면서 K방산을 국가 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발전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개방적이고 탄력적인 선택을 조성해서 공동 개발, 공동 생산, 공동 유지 협력을 확대하고 수출부터 품질, 후속 군소에 이르기까지 방산 신뢰 패키지를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올해 서울 안보대화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68개 국가와 국제기구에서 10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특히 양규백 장관은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대신과의 회담을 비롯해 필리핀, 남아공, 크로아티아, 몽골 국방장관, 그리고 나토 군사위원장과 회담을 갖는 등 국방 방산 협력 강화를 위한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이두희 국방부 차관도 튀르키예와 핀란드, 캐나다,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스웨덴 국방 차관과 양자회담을 갖는 등 각국과의 국방 방산 협력에 힘썼습니다. 행사 기간 동안에는 각국 국방 인사들과 민간안보 전문가들이 함께한 가운데 본회의 3개 세션과 3개의 특별 세션, 2개의 워킹그룹 등 크고 작은 회의가 이어졌습니다. 참석자들은 지정학적 경쟁 완화를 위한 전략, 군사적 긴장 해소를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 나아가 비핵화와 인공지능, 사이버, 우주 분야까지 다양한 주제를 심도 있게 다뤘습니다. 올해로 14회째를 맞는 서울 안보대화가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국민에게 신뢰받는 첨단 강군을 바탕으로 평화와 안정을 향한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KFN 뉴스 이태범입니다. 이제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제법 선선해졌습니다. 우리 군은 가을철 산불 조심 기간을 앞두고 준비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송민아 기자입니다. 헬기가 담수지에 도착합니다. 물버킷을 가득 채운 헬기는 안정적으로 부양한 뒤 이상 없이 물을 투하합니다. 이두희 국방부 차관이 10일 육군 항공사령부를 방문했습니다. 혹시 모를 산불 발생에 대비해 군 헬기 대응 준비 상태를 점검하고 조종사들을 격려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차관은 최근 영남 지역 산불 진화 등 과거 진화 작전 시 개선 사항을 수렴하고 우리 군의 역할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집을 잃고 절규하는 우리 국민들, 그리고 삶의 터전을 빼앗긴 우리 국민들, 그리고 산불의 화마에서 가족을 잃고 절규하는 우리 국민들을 보셨을 겁니다. 다양한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키는 것이 우리 국군의 사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성찰할 필요가 있겠다. 11월부터 시작되는 가을철 산불 조심 기간을 앞두고 우리 군이 보유한 헬기의 물 투하 능력을 집중적으로 점검했습니다. 시누크나 블랙호크 등 군 헬기 기종별로 버킷과 물탱크 등 산불 진화 관련 장비 준비 상태도 확인했습니다. 이 차관은 이번 현장 점검에서 산림청과 같은 관계기관의 요청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 상태를 갖출 것을 주문했습니다. 국방부는 장병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가운데 군의 역량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군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입니다. KFN 뉴스 송민아입니다. 육군 1기갑여단 번개대대가 동원훈련과 연계한 포병 실사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김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새파란 하늘 아래 사격을 준비 중인 K-55A1 자주포들. 사격 개시 명령에 따라 커다란 굉음과 진동을 울리며 일제히 포탄을 쏘아 올립니다. 육군 1기갑여단 번개대대가 동원훈련과 연계해 실시한 포병 실사격 훈련 현장입니다. 이번 훈련에는 K-55A1 자주포와 K-77 사격지휘장갑차, K-1 군안전차 등 장비 74대가 투입됐습니다. 동원예비군 60여 명이 함께 참여한 이번 훈련은 전시전환 절차와 전투기술 숙달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전역했던 888 포병대대에서 첫 동원 훈련을 하게 되어 감회가 굉장히 새롭습니다. 특히 이번 훈련에서는 포탄 사격을 직접 경험할 수 있어서 더욱 뜻깊은 훈련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포탄 사격 훈련에는 기갑여단 정비대체 장비 1문도 참가해 MF 장비의 성능을 확인하고 전시 즉각 활용 가능성을 검증했습니다. 동원 예비군들은 사격 종료 후 교관 통제에 따라 전지 변환과 직책 수행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대대는 이번 훈련과 관련해 예비군과 현역 장병들이 하나로 뭉쳐 성공적으로 훈련을 종료했다며 앞으로도 실전성을 높인 훈련으로 더욱 강한 포병부대가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KFN 뉴스 김은진입니다. 유류 화재는 자칫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기에 신속한 초기 대응과 완벽한 화재 진압이 중요합니다. 공군 11전비가 미8 물자관리대대와 유기적인 실전적 훈련에 나선 이유입니다. 김효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공군 11전투 비행단이 유류보급소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한 한미연합 유류화재 진압 훈련을 10일 실시했습니다. 소방구조중대 항공기용 소방차의 출동으로 시작된 훈련은 우리 장병의 초기 진압으로
일단락되는 듯했으나 추가 상황이 부여되며 본격적으로 진행됐습니다. 현장 지휘관이 초기 진압에 실패했다는 판단을 내리며 미 소방전력의 협조를 요청한 겁니다. 우리 장병의 연락을 받은 미군은 항공기용 소방차 2대를 필두로 한 미 8 물자관리대대 소방중대를 출동시켜 11전비 장병과 함께 화재 진압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앞으로도 미군과의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실전적인 훈련을 통해 한미 연합 전력을 강화함으로써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한미연합전력의 소방 지원과 합동작전 지원 체계를 확립한 한미장병은 앞으로도 실전적 대응 훈련을 통한 한미 공조체계 강화에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KFN 뉴스 김효진입니다. 이 기갑여단 장병들이 회복 탄력성을 강화하기 위한 특별한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여단 군종참모주관으로 진행된 캠페인에서 장병들은 개개인의 강점과 자원을 재발견했습니다. 차성효 기자의 보도입니다. 장병들이 검사지를 꼼꼼히 살피며 나 자신을 찾기 위한 활동에 열을 올립니다. 육군 2기갑 여단이 장병들의 심리적 회복 탄력성을 강화하기 위해 군생활 미로찾기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미로찾기 캠페인은 나를 뜻하는 영어 단어 미와 길을 뜻하는 한자 로를 합친 것으로 군생활 속에서 자신만의 길을 탐색해 스트레스 요인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활동입니다. 평상시보다 스트레스가 가중되는 전장 환경에서 전투원의 심리적 안정은 임무 완수를 위해 필수입니다. 스트레스 관리가 전투력 향상에 직결되는 만큼 부대는 행복 플러스 및 인성교육과 연계해 해당 캠페인을 부대별 반기 1회마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회복 탄력성을 높이면 장병 개개인의 낙관성, 자아 효능감 등 긍정적인 심리 상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여 본 프로그램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회복 탄력성을 높이는 이러한 활동들을 통하여 장병 무형 전투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캠페인에선 회복 탄력성 교육 및 검사를 비롯해 심리적 자원과 강점 탐색, 명상의 시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돼 장병 스스로의 가치를 재발견할 기회가 마련됐습니다. 미로찾기 캠페인에 참여한 장병들은 이를 통해 긍정적인 모습을 되찾고 스트레스 관리와 회복 탄력성을 유지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고 평가했습니다. KFN 뉴스 차성유입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현지 시간 10일 과거 9.11 테러를 일으킨 알카에다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를 비교하며 전날 있었던 이스라엘군의 하마스 지도부 공습을 정당화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저녁 영상 성명에서 카타르를 비롯해 테러리스트를 숨겨주는 모든 국가는 그들을 추방하거나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라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들을 심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 9월 11일은 이슬람 테러리스트들이 미국 건국 이후 미국 영토에 벌어진 최악의 만행을 저지른 날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우리에게는 10월 7일이 있다며 그날 이슬람 테러리스트들이 홀로코스트 이후 최악의 만행을 유대인들에게 저질렀다고 강조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우리는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의 알카에다 테러리스트들을 추적하고 파키스탄에서 오사마 빈 라덴을 사살했던 것과 똑같은 일을 했다며 우리는 카타르에서 그렇게 했다고 말하고 카타르에 있는 하마스 지도부를 공습한 것을 정당화했습니다. 이어서 안승혜 기자의 궁금해 시간입니다. 오늘은 육군 50일 군수지원단 중장비 수송차량 운전관의 하루를 들여다봅니다. 저는 지금 전남 장성에 있는 육군 5일 군수지원단에 나와 있습니다. 궁금해 이번 시간 주인공은 중장비 수송차량 해트 운전관입니다. 해트는 우리 군에서 가장 긴 차량으로 전차나 장갑차 같은 대형 장비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수송하는 역할을 합니다. 오늘은 K200A1 장갑차를 해트에 실어 이동한 뒤 이를 다시 기차에 적재하는 훈련 현장을 함께 가보겠습니다. 먼저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충성!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51 군수지원단에서 해트 운전 담당관을 하고 있는 이세현 중화관이라고 합니다. 이 전차나 장갑차가 어쨌든 이동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해트로 수송하는 이유는 뭐예요? 전차로 아무래도 장거리 운행을 하다 보면 연료도 문제가 되고 도로에 이런 피해를 끼치는 상황이나 차량 통행량에 저희가 많은 피해를 끼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좀 더 신속하고 좀 더 안전하게 전차를 수송할 수 있도록 이제 해트 차량에 이렇게 결박을 해서 이렇게 운행하고 있습니다.
저 장갑 차르시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지금 훈련 상황은 적의 공격으로 인해서 도로가 파괴된 상태입니다. 저희가 수리를 복구를 하다 보면 장시간이라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군 전용 선로를 이용해서 기차로 이렇게 수송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전환 수송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됐죠? 마지막으로 영상을 보고 있을 우리 국민 여러분께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아무래도 차가 크고 길고 하다 보니까 예기치 못한 상황도 있고 저희가 교통 통행에 방해가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그러이 양해 부탁 말씀드리고, 그리고 항상 안전에 주의하면서 국민 여러분들께 피해 끼치지 않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국방단신 전해드립니다. 육군 55 보병사단 탱고대대는 최근 경기 용인시에 위치한 예비군 훈련장에서 미 8군 탱고 경비중대와 함께 소부대 도시지역작전 훈련을 실시했다고 10일 전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지형지물을 활용한 소부대 전투기술과 근접 전투사격 숙달 등 단결력과 자신감 제고를 목표로 진행됐습니다. 해군 항공사령부 62 해상항공전대는 10일 해군 진해 항공기지 일대에서 미 해군 함대 지원단, 육군 항공기 정비단 등과 함께 한미 연합합동 화재 대응 훈련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훈련은 화재 발생 상황 시 신속한 안전관리와 현장 대응 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실시됐습니다. 공군사관학교는 10일 교내 안중근홀에서 전생도를 대상으로 우주안보 개념과 트렌드를 주제로 우주안보 특강을 열었습니다. 이번 특강은 우주 교육 분야와 연계해 생도들의 우주안보에 대한 관심 제고와 이해 증진을 위해 진행됐습니다. (9월 11일) 기상정보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선선함이 감돌며 가을이 오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요. 한낮에는 강한 벽과 동풍의 영향으로 서쪽을 중심으로 늦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예보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충청이남을 중심으로 안개가 껴 있었습니다. 안개는 차츰 기온이 오르면서 걷히고 전국 대부분 지역의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으로는 동풍의 영향으로 점차 구름이 많은 날씨가 보이겠습니다. 내일 예보입니다. 내일 오후부터 이동성 저기압이 통과하면서 점차 흐려져 약하게 비가 내리다가 남서부는 15시부터 강하게 비가 내리겠습니다. 돌풍과 뇌우를 동반하며 모레인 13일까지 중부 지역을 중심으로 최대 150mm가 넘는 많은 양의 비가 내릴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1도, 원주는 16도로 예상되며 한낮 최고기온은 서울 29도, 원주는 30도가 예상됩니다. 작전 기상입니다. 오늘은 높은 파고로 인하여 남해상으로 해상작전에 일부 영향이 있겠습니다. 주간 기상 전망입니다. 내일 야간부터 토요일 사이에 강한 비가 예상되며 산사태 등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15일까지는 대체로 맑고 소나기가 내리는 날씨가 이어지겠으며 16일 야간부터는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17일까지 중부 지역을 중심으로 최대 80mm의 강수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오니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공군 기상단 제공 기상정보였습니다. 이것으로 KF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